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배울 거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유도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는 솔직히 말하면 공대생이면 여러분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해 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진짜 파워풀한 툴이에요. 언제? 최적화할 때. 여러분 엔지니어가 최적화를 떼놓고 살 수가 있으니까 살 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어때요? 최적화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앞으로. 근데 그거를 진짜 엄청나게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툴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차원이 높아지고 엄청나게 복잡해지면 펑션이, 그럼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목적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제한적도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얘네를 한꺼번에 잘 머지해서 다룰 수 있게 하는 툴이 바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익혀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진짜 이거 수학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학인데요.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SVM 다룰 정도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implicit function expression of and concept of gradient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양함수, 음함수, 우리말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플레인이나 라인,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쓰세요? 나 이거지, 직선은 이거지, 그쵸? 근데 여러분 어때요?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평면 써봐.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람 바뀌면서 평면은 이건데요, 그쵸? 여러분 어때요? 평면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implicit function, 음함수의 expression으로 쓴 거고요. 얘는 양함수로 쓰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함수로 한번 써볼게요. 자,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음함수로 써볼게요. 직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면 돼요? 얘를 3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표현도 가능해? 자, 이게 지금 뭐예요? fxy에 관한 함수니까 이렇게 3x 마이너스 y 더하기 5라고 하면, 자, 제가 이거를 fx, y는 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다름 아닌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 맞죠? 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서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클 어떻게 표현하세요? 서클 나 알지, 전문가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원점이 중심이면서 어때요? 반지름을 2로 갖는 원이 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요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당연히 아시죠? 특정 한 점에서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얘를 여러분 음함수로 표현하면 얘도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하고, 제가 이 gx, y를 0이라고 쓴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원점이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음함수로 표현한다. implicit function expres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일단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concept of gradient,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gx, y는 이렇게 하고 얘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그쵸? 그래서 쟤는 implicit function으로 표현한 겁니다. 원을. 그 다음 여러분 어때요? 아까 직선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직선 딴 거 한번 볼게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여러분이 편한 형태로 보면, 우리 그냥 양함수로 보면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런 직선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하면 뭐냐면요, 그레디언트는 변수가 여러 개 있는 함수에 대해서 각각 변수에 대해서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한 거예요. 파셜 데리버티브를 한 거예요. 즉 편미분을 하고 나서 각각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벡터화해서 써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G 그레디언트 해봐. 물론 여러분 제가 이거 그레디언트는 과거에 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변수가 두 개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x로 편미분한 거랑 y로 편미분한 거랑 각각 편미분해서 제가 벡터로 써주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x로 편미분하면 2x, y로 편미분하면 2y.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쵸? 다음 f도 한번 해볼까요? f는 어떻게 돼요? 2구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그레디언트가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하냐면 기하학적으로는요, 해당 지점에서 가장 함수의 변화량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방향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벡터는 방향 맞잖아요. 지금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어떤 물리량 맞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원 한번 그려볼게요. 자신은 없지만 제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미리 그려놨어야 되는 건데 강의자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2고요. 원점이죠. 자,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기다가 EX, EY, gradient of G가 EX, EY 요거라는 말은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 1,1에서는요. 자, 보세요. 요 함수 있죠? 이 함수. 제가 는 0이라고 부르기 전에 저 함수 있죠? G 있잖아요, G. 걔만 집중해서 볼게요. 얘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한 거죠. 즉, 여러분 는 0이 아니에요. GX 2차원에서
이 순간에서 여러분 그레디언트를 구한 거지 는 0 해서 어떤 원으로 가기 전에 구한 거예요. 그쵸? 얘가 얘가 여러분 어떤 값에 따라서 이 갖는 값에 따라서 반지름이 다양한 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원으로 딱 특정되기 전에 제가 그레디언트 g를 구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제가 2x,2y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1,1에서 자, 1에서는요, 자, 뭐예요? 2,2 방향이 가장 gx가, 여러분 어때요? gx가 이 값에 따라서 제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건데, 이 함수 값이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네모 값에 따라서 이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즉, 제가 등고선을 그린 거예요. 값에 따라서 더 작은 원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제가 gx가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이 이 1,1 지점으로 어느 방향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 그러니까 2x 1,1 여기다 넣으면 2,2니까 이 방향으로 갈 때 gx가 가장 빠르고 급격히 증가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때요? 제가 여기 x랑 y랑 어떻게 증가해, 어떻게 살짝살짝 변해야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 gx가 가장 크게 변화하는 방향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gx가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gx가 이건 이쪽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거고 이 방향으로 가야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때요? 제가 이 방향으로 가면 이만큼 가면 제가 바로 하나 증가하는데 이 방향으로 똑같이 가봤자 덜 가죠. 네, 그런 의미예요. 이 방향으로 똑같이 가면 오히려 감소하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변하는 방향을 스페시파이 해주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고등학교 문제를 한번 내줄게요. 고등학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 고등학교 1, 2학년 문제 수준을 내볼게요. 뭐냐면 미니마이즈 해라.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 요거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요게 f예요. 그리고 이거 미니마이즈 해봐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니마이즈 해? 컨스트레인이 뭐냐면 단 x는 자, 음함수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단 gx가 0인 조건에서 뭔데 gx가 뭔지 말해줘야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인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fx, y가 최대 혹은 최대화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최적화 문제죠. 푸실 수 있겠죠? 예, 어떻게든 푸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컨스트레인이 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는 0이라고 쓰는 순간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을 2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죠. 그쵸? 자, 그 상황에서 그 점들 중에서 내가 이 점들을 다 2x 더하기 y 빼기 4에다 넣었을 때 가장 그 결과값이 커지는 x 더하기 x, y가 어디야? 혹은 그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푸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죠.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k라고 놓고 얘를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k 이렇게 놓으면요. 얘가 k 값에 따라서 요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쵸? y절편 바뀌다가 언제 최대가 돼요? k가? 이 4 더하기 k가 최대가 되는 건 여기 지나는 y절편이 k 최대가 된다는 건 똑같으니까 요렇게 접선을 저쪽 오른쪽에서 지날 때 그게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이 지점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죠. 이 직선하고 이 원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여러분 근데 그 두 개는 제쳐놓고 저는 뭘 쓰고 싶냐면 그래도 여러분 미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 기울기랑 여기 순간의 원의 그 기울기랑 똑같을 때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거 두 개가 똑같을 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거 아니에요? 그쵸?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도 오케이. 근데 여러분 저렇게 쓰시면 2차원에서밖에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음함수 표현을 알려드린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 게 더 일반적으로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의 여기 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어디예요? 원 입장에서는 G 입장에서는 요게 그레디언트가 이쪽이 되죠. 그쵸?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이 지점에서 F 즉 직선도 여러분 그레디언트가 있을 텐데요. 그거의 그레디언트도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 두 개가 같은 방향, 평행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러분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최소가 아니면요. 얘는 그레디언트가 이쪽이잖아요. 직선의 그레디언트는 이쪽인데 저 원의 그레디언트는 이쪽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지점, 최대 혹은 최소 지점이 아니면 그레디언트가 같지가 않아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순서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최대 혹은 최소 되는 지점을 일단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더니 어떻게 돼요? 그 갖다 놨고 관찰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두 개가 평행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야? 만약에 최대 혹은 최소 되는 지점이면 그레디언트가 서로 실수배겠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최대 혹은 최대값이면 혹은 최소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는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일반화해서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이런 fx 어떤 펑션 미니마이즈 해봐. 어때? subject은 이거일 때. 이런 펑션이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임마 그 지점에서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 되는 지점에서는 두 개가 어떤 리니얼라이즈, 요건 상수입니다. 그쵸? 리니어 관계에 있어. 즉 평행하다는 건 뭐예요? 벡터로 표현된 그 벡터, 얘도 벡터가 나올 거고 얘도 벡터가 나올 텐데 두 개가 평행하다는 건 얘를 실수배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쵸? 그래서 두 개가 실수배로 가능해. 최대값 혹은 최소값에서는 이게 성립해 라고 제가 컨클루전 내릴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진짜 더 고차원에서 우리는 많은 차원도 이제 디벨롭 할 거고, 그리고 일반화된 형태로 조금 써놓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요. 자, 이거를 이제 갖고 다닐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우리가 목적하는 오브젝티브예요. 그쵸? 얘를 미니마이즈 하건 혹은 맥시마이즈 하건. 그쵸? 그게 뭐예요? 단순히 x, y 2차원이 아니고 3차원, 4차원에서도 쓸 수 있죠. 그레디언트는 계속 몇 차원에서든 다 쓸 수 있으니까. 3차원이면 이 벡터가 3차원이 되는 거고 4차원이면 벡터가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실수배로 똑같을 때 평행할 때가 바로 미니멀 혹은 맥시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 필수 조건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얘를요, 조금 더 멋있게 쓰려고요. 뭘 가져온 거냐면, 어때요? 그 최대값이 혹은 최소값이 만족하는 이 지점에서는요, 얘도 만족하지만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당연히 뭐도 만족해요? 원래 컨스트레인 있잖아. 원래 컨스트레인 요것도 만족하죠. 그쵸? 원래 컨스트레인 요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컨스트레인 만족하는 지점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거 원래 버리지 말고, 이거 상황에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번을 수학적인 편의성이기 위해서 동시에 써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인데,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엄청나게 파워풀하다는 거죠. 어떻게 억실러리 펑션, 보조함수를 정의해야 하냐면, 우리가 아까 주어진 문제 있었죠. 뭐 얘를 최대 최소화하는 문제인데 뭐 컨스트레인이 뭐 얘는 0이 컨스트레인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머지를 해요. 뭐랑? 컨스트레인이랑 objective랑. 그쵸? 두 개를 머지를 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이거 람다 곱하기 gxy 이렇게 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자, 제가 이렇게 쓰고 나서요, 뭐 할 거냐면 요 그레디언트 오브 L이 0이 되는 조건이야. 언제? 미니마이제이션이나 맥시마이제이션 포인트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필수 조건을 제가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거 뭐예요? 이게 그냥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예요. 그냥 내가 지금 그냥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그 미니멀 혹은 맥시멈 포인트 있죠. 걔를 한 번에 멋있게 쓰려고 억실러리 펑션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그레디언트 오브 x, y, 람다에 대해서 전부 다 는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지점에서 아마 최대나 최소가 그 지점에서 나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지점에서. 왜 그래요? 왜요? 첫 번째, 얘를 그레디언트 할 때 x랑 y, 여러분 앞에서 표현한 게 두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야, 그 미니멀 혹은 맥시멈 포인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뭐야? 그 미니멀 혹은 맥시멈 포인트에서는 원래 컨스트레인을 만족할 거야 라는 거를 둘 다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를요, x에 대해서 미분한 건 뭐예요? 혹은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잖아요. 죄송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해서 쓴 거, 편미분해서 쓴 거, 그다음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쓴 거는 이거고, 또 람다에 대해서도 편미분해서 쓰라는 거죠.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갔죠, 억실리리 펑션에서는. 어때요? 람다에 대해서 이거를 미분해서 쓴 거는 그건 뭐예요?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얘는 날아가고 g는 그냥 0으로 남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이게 2번이고 요 위에 두 개가 1번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2번을 수학적인 편의성으로 한 번에 써주려고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쓴 거예요. 네, 별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억실러리 펑션 이렇게 쓰고 그냥 얘를 그냥 그레디언트 L 한 거다. 는 0인데 여기에는 뭐다? xy. 원래 g랑 x에 있던 베리어블인 xy도 있지만 내가 도입한 그 상수 람다 요거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 해준 게 0이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쫙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는 원래 뭐였어? 이 부분은 얘랑 그레디언트가 서로 리니어하다, 서로 평행하다라는 조건에서 온 거고, 얘는 뭐예요? 원래 컨스트레인에서 온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돼. 얘를 한꺼번에 수학적인 편의성으로 한 번에 써주려고 한 거다. 예,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멀티플 컨스트레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GX 말고요. GX 말고 HX도 만족하는, GX는 0 말고 HX는 0도 만족하는 지점에서 F를 최대화 혹은 최소화 해봐 라는 그런 멀티플 컨스트레인이 있으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3차원 밸류가 있어요. XY에 관한 어떤 3차원, XYZ에 관한 3차원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최대 혹은 최소화 해봐. 단 그 XY, Z는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이 컨스트레인도 만족하고 이 컨스트레인도 만족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 각각이 요 평면이랑 이 평면, 이 공면을 상징한다고 해보세요. 나타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어디예요? 여기 위에 있겠죠. 둘의 교점.
이 평면 위에도 있고 이 곡면 위에도 있는 점들은 요거 두 개의 교선 있잖아요. 그쵸? 저기 위에 있는 점들 중에 누구를 최대화하는? 얘를 최대화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G랑 H가 둘 다 0인 건 기정사실. 오케이? 자, 그리고 뭐 때? F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F는요, F의 그레디언트는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H의 그레디언트는 어디예요? 이쪽 방향이죠. H의 수직, 노멀 벡터니까 이쪽 방향이죠. 다음 요 G의 수직은 이쪽 방향이죠. 그거 두 개의 수직된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F가 분명히 나타날 거야. 예, 이 소리예요. 그쵸?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해가 그냥 직관적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최대 최소화 지점이면 얘가 뭐랑 뭐야 합으로 나타나질 거라고? H의 수선 노멀 벡터랑 G의 노멀 벡터의 각각의, 제가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가 뮤네요. 란다. 그래서 각각의 노멀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바로 최대 혹은 최소값일 거야 라는 어프로치가 바로 이렇게 멀티플 컨스트레인으로 나타낸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억실리어리 펑션 얘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야, F 있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H, G 이렇게 단지 두 개가 아니고 G1, G2, G3 해서 막 G100까지 컨스트레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뭐 곱하고 람다 1 곱하고 람다 2 곱하고 람다 3 곱하고 람다 100 곱해가지고 전부 다 빼는 거예요. 그걸로 억실리어리 펑션 구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요거 L은 0. 단순히 이렇게 먹이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컨스트레인도 이렇게 억실리어리 펑션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는 여러분 참고로 여기 람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람다들도 변수화 해가지고 이 식이 만족하는 점에서 분명히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멀티플 컨스트레인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결국은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합으로 컨스트레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합으로 나타나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억실러리 펑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쵸?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억실러리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네, 이 상황에서 뭐 한 거예요? 얘를 그냥 L은 0 먹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야, 전부 컨스트레인 0 만족하면서 그게 내가 구한 미니멀 혹은 맥시멈 포인트에서의 F 그레디언트가 각각의 컨스트레인의 그레디언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는 지점. 그게 미니멀 혹은 맥시멈 포인트의 필요 조건이 될 거야 라는 게 바로 멀티플 컨스트레인에서 우리가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로 정의된 미니멀 혹은 맥시멀 포인트의 필수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실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바로 컨스트레인이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일 때예요.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x가 부등식으로 정해진 영역에서 거기서만 fx를 미니마이즈를 찾아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도 어때요? 억실러리 펑션을 똑같이 정의해요. 비슷한 폼으로 정의하는데 뮤 gx 이렇게 더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뭐예요? 그레디언트 오브 L 구하는 거예요. 는 0 해서 x에 대해서도 하고 y에 대해서도 하고 y 있으면, 그리고 여기는 뮤가 하고 돼 있는데 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x1, x2, x에 대해서 쫙 그레디언트하고 y, 뮤에 대해서 한 거, 그거는 0 말고도 또 모두 해야 되냐면 지금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이 아니고 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추가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거 두 개도 추가로 만족하는 조건에서 미니멀 혹은 맥시멈 포인트가 완성된다. 자, 그거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은 fx를 등고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에 있을수록 더 작은 거고,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보면 올수록 fx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x랑 gx가 0보다 작다는 이 컨스트레인이랑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 fx는 0보다 작다는 이 컨스트레인이 fx가 진짜 글로벌하게 미니멈한 포인트 있죠. 전 x 영역에서 제일 작은 영역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의 그림처럼. 저 위의 그림이 뭐냐면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림은요, 아쉽지만 요 제일 작은 건 포함하지 못하고 제가 그 제일 작은 영역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컨스트레인에서.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때요? 위에는요 컨스트레인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위에는요 컨스트레인이 의미가 없다고 봐도 돼요. 왜? 무슨 소리예요? 컨스트레인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나는 fx만 집중해서 그냥 미니멀 포인트 찾으면 되죠. 네, 왜냐면 gx가 0보다 작은 쪽 안에서 fx의 글로벌 미니멈이 있잖아요. fx가 전 x 영역에서 제일 작은 게 gx는 0보다 작은 그 안에 있으니까 걔가 그냥 미니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요 어때요? 컨스트레인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너 그거 말고, 야 기존의 미니멈 말고 있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영역에서 미니멈을 찾을 말이야 이 자식아. 그쵸? 그거니까 어떻게 돼요? 걔는요 이제 컨스트레인이 슬슬 의미가 생겨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요 g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뭐예요? fx 스타가 발견되는데 얘는요 gx랑 상관없이 구한 fx의 미니멈 포인트랑 똑같아요. 그 다음 얘는요
이 gx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해서 너 임마 내가 지금 내 내부에서 그 미니멈 포인트 찾아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이 gx는 0 내부가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바운드리에서 만족하는 영역에서 찾겨요. 미니멈이. 아시겠죠? 왜 그래요? 왜냐면 이 gx 바깥에 최고 미니멈이 있으니까 gx의 바운드리에 그나마 fx 그 미니멈에 가까운 차선의 미니멈이 로컬 미니멈이 찾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어때요? gx가 0인 지점에서 gx가 0을 만족하는 그 x 스타가 현재 찾는 미니멀 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얘네 두 개의 관계를 역시 따로따로 써주지 말고 수학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한 번에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의 식만 잘 다루고 그 하나의 식만 풀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만족하는 그런 식을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뭐예요? gx는 0. gx는 0이거나 아니면 여긴 뭡니까? 야, 그냥 너 이거 이거 0 찾을 때 이 컨스트레인 의미 없이 그냥 얘만 그냥 f 더하기 뮤 g 이 부분 필요 없어. 그냥 뮤는 0 해서 g를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얘를 그냥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으로 찾아. 라는, 그쵸? 그러니까 진짜 그냥 g 상관없이 풀어라는 뮤는 0이라는 거로 제가 이 경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요, g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 거. 그거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랑 뮤는 0으로 해서 컨스트레인 힘 죽여버려. 컨스트레인 상관없이 F만 집중해서 그 미니멀 포인트 찾아라는 그 한국말이랑 야, gx가 0이 되는 그 바운드리에서 미니멀 포인트 찾아라는 두 개를 컨스트레인을 한국말로 표현된 그 두 개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그 두 개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바로 뮤 타임스 gx는 0이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아래 경우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 앞으로 넘어가면요. 여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얘도 여러분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레디언트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그레디언트는요 여러분 가장 큰 방향으로 변화하는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F든 G든 간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 뮤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최소한 일단 잠깐 앞 슬라이드에서 방금 두 가지 경우에서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컨스트레인이 힘이 없이 그냥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1번은 아니라는 거죠. 뮤는 0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이 밑에 경우 있잖아. gx는 0의 바운드리에서 미니멀 포인트가 찾기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뮤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뮤가 0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미 우리 봤던 거고 뮤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왜 생기는지 보겠다는 거니까. 그쵸? 뮤는 0은 앞에서 봤으니까 뮤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왜 생길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뮤가 0보다 커야 돼요? 언제는 방금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뮤가 0보다 커야 돼요. 아시겠죠? 이 위에는 뮤가 0인데 이 밑으로 가면 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크거나 같다로 가시죠. 왜 그럴까요? 이 밑에 경우 한번 보시자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운드리 조건에서 미니멀 포인트가 찾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바운드리 컨디션에서 찾긴다고 하면 아쉽지만 내 gx는 0보다 작은 영역 내부에는 글로벌 미니멈이 없어요. 글로벌 미니멈은 저 바깥에 있어요. 저 바깥에 있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찾긴 이 x 프라임의 조건, x 스타의 조건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f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바깥으로 가는 게 f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이죠. 왜? 저 바깥에 미니멈이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f가 증가하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이 찾긴 그 x 스타 조건에서 제가 f 그레디언트를 하면 gx는 0보다 작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죠. 걔가 여러분 f 그레디언트의 방향일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어때요? 그 지점에서 gx를 찾으면 당연히 여러분 어때요? gx가 0보다 큰 쪽이 바깥 영역이잖아요. 현재 컨스트레인 있잖아요. 그 현재 컨스트레인이 뭐예요?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가 우리가 지금 컨스트레인 영역인데 gx가 증가하는 방향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겠죠? 당연하죠. 그쵸? gx가 가장 증가하는 방향이 그레디언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보면 이 g 방향이랑 저 컨스트레인, 이 바운드리에서 컨스트레인의 바운드리에서 미니멀 포인트가 찾길 때 요거는 컨스트레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쵸?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는요.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서로 어때요? 부호가 반대여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한 이거 있잖아요. 이 조건에서 그레디언트 오브 L이 0인 조건은 결국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뮤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운드리에서 찾길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이퀄리티, 부등식 컨스트레인 조건을 이렇게 핸들링할 때 요런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시 쭉 넘어가서요. 어때요? 얘도 받고 얘도 받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그냥 이제 멀티플 컨스트레인으로 바꾸면요. 그냥 시그마 다 합쳐주면 되죠. 그래서 뮤1, 뮤2, 뮤3 이렇게 다
이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전부 다 뮤1, 뮤2, 뮤3 이렇게 다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탁 외워서 쓰시려면요. 얘도 미니마이저여야 되고, 얘도 부등호가 이렇게 이쪽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상황에서만 이 부등호와 이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등호가.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맥시마이저로 바꾼다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 서브젝트가 이렇게 바뀐다 그럼 얘가 이 부등호 방향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림은 전부 다 요거 두 개 기준이라는 거 분명히 명심하고 들으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여러 개의 컨스트레인이 있다 그러면 얘를 다 합쳐주면 되고, 각각의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다 다른 걸 붙여주면 되죠. 뮤1부터 뮤m까지. 그쵸? 그래서 뭐예요? 여기 뮤라고 써주시고요. 뮤라고 써주시고 x. x 벡터랑 뮤 벡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드는데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앞에서 그림 설명드린 거 그대로 그냥 멀티플로 익스펜션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여러분 바로 KKT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 개의 멀티플한 혹은 그냥 하나의 인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이 있어요. 그걸 만족하는데 fx를 현재 미니마이즈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억셉터블 하시죠. 자, 그러면 억실러리 펑션을 제가 이렇게 더하기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더하기로 했을 때 이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더하기로 이렇게 제가 식을 세워놓고 얘 그레디언트를 그냥 다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 어떤 틀에다가 다 넣는 거야. 자, 그래서 그때 구해진 그레디언트를 에 의해서 구해진 x 포인트는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얘랑 얘를 만족해. 뮤는 전부 다 0보다 크고요. 그리고 그때는 뮤가 0이거나 아니면 gx가 0인 두 개의 곱이 0인 최소한 수학적인 편의성을 이렇게 표현한 이걸 만족해 라는 게 바로 KKT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맥시멈이 없고 우리가 무조건 미니멀 포인트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구해서 x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니멀 포인트 x를. 아시겠죠?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서, 그쵸? x를 구해서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퀄리티 컨디션 컨스트레인에서 최소화가 되는 지점은 이 x타구나 이렇게 거꾸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KT 컨디션까지 했고요.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뭐 봤어요? 우리가 커널 트릭에 대한 인트로 봤고요. 그 다음에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랑 KKT 컨디션 배운 이유 결국 뭐다? 우리 SVM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랑 커널 트릭 어플리케이션을 다음에 배우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우리 드디어 SVM을 제대로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다음 강의에서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SVM 디테일을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거 배울 거고 그거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것까지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